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이제 절기상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냉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봄채소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 영상을 올렸었는데 빠진 것 몇 가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채소라고 하면은 흔히 냉이, 달래, 쑥, 두릅, 방풍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은 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절에 맞는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죠. 그럼 오늘은 냉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는 십자학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 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줄 알았는데 유럽 쪽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이 한자로는 이 냉이를 제채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 한방에서도 제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냉이라고 부르고 지방에 따라서 나상구, 나생이, 나중계, 나시, 나인계, 에이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봄철이 되면은 잔디밭이나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죠. 민들레처럼 땅 위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자랍니다. 이 종류도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쌀이냉이, 황새냉이, 좁쌀냉이, 논냉이, 나도냉이, 갓간냉이 등이 있습니다. 이 식용이나 애용으로 주로 이용을 하는데 식용으로 쓸 때는 이 봄철에 어린 잎과 줄기, 뿌리 전체를 이렇게 캐서 이렇게 씻은 다음에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습니다. 어린 잎을 따서 이렇게 죽에 넣어서 죽을 써 먹기도 하죠. 약용으로 쓸 때는 꽃이 핀 냉이를 뿌리채 캐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늘에 말려서 주로 산재로 쓰거나 아니면 탕제 또 환제 등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싹을 캐어서 나물이나 아니면은 냉이 된장국, 냉이 김치도 담아 먹고 또 냉이 무침, 냉이 죽 등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독특한 향이 있기 때문에 봄철 입맛을 돋구는 데는 최고였죠. 정보살림 경제에 의하면은 냉이의 성질은 따뜻하여 오장을 이롭게 하는데 죽을 끓여 먹으면 간에 이롭고 눈을 밝게 하며 배고플 때 먹으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 농가 올영가에도 이렇게 나오죠. 냉이가 2월량에 나오는데 2월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냉이국도 나옵니다. 현대에 와서 소설가 이병주 씨는 뽀얀 쌀뜨물을 받아서 모시조개에 약간 넣고 된장을 풀어서 끓이면 그 쌉쌀한 맛이 향긋한 내음과 더불어 아치를 북돋운다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한 이봉구 소설가도 토장에다 고추장 기운을 약간 가해 모시조개를 넣고 끓인 냉이국은 해토 냄새가 풍기는데 봄맞이 국으로는 최고에 속하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애찬을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겨울철에 냉이 뿌리를 캐서 우메 갈무리에 두었다가 국을 끓이거나 건조시켜서 이렇게 저장해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냉이에 관한 고사 하나 보겠습니다. 숙종 때 실학자인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냉이는 성질이 따뜻해 오장을 조화롭게 한다. 중국 송나라 때 최원정이 냉이를 먹고 높은 학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최원정은 이 공자, 맹자 뒤를 이은 유교 성현 주자가 있죠. 이 주자가 존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이 글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서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 먹으면서 이 줄임배를 달래고 학문을 닦았다고 합니다. 글을 읽은 후에 최원장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당시에 명망이 높은 주자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했는데 주자가 그 학문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학문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깜짝 놀라서 이런 사람을 제자 반열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마주 앉아서 서로 학문을 논했다고 합니다. 이 다른 중국 고사에 보면은 고사리를 캐먹은 백이숙제가 있는데 백이숙제는 이 고사리를 캐먹다 굶주려 죽었고 냉이를 캐먹은 이 최원정은 이 주자도 존경하는 학문의 경지를 이뤘기 때문에 냉이가 보약에 버금가는 그런 봄나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냉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즐겨 먹는 봄나물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만두와 춘권, 이 만두와 춘권은 본래 새해를 맞아서 먹는 세시 음식인데 이 봄이 되면은 냉이를 캐서 이 냉이로 소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당나라 시대에도 만두와 춘권을 빚을 때는 서로 냉이를 넣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냉이는 봄이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봄나물인데 봄을 맞아서 인체에 양기를 보충해주고 또 나른한 몸에 활력을 넣어준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북방지방에서는 봄이 오면은 냉이를 캐서 만두와 춘권 빚을 때 이렇게 서로 넣어 먹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냉이를 많이 먹는데 일본은 이 봄을 맞아서 먹는 그 7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칠종채라고 하죠. 이 일본 사람들은 이 칠종채를 먹어야지 한 해 동안 애군을 물리치고 만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칠종채에 이 냉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원래 냉이가 유럽이 원산지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럽 농촌에서는 부활절 직전에 미나리나 달래, 쓴바귀, 부추 뭐 이런 봄나물과 함께 어린 냉이잎도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수프를 끓일 때 이렇게 넣어서 이 향을 돋구는 그런 허브 역할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냉이를 잎과 줄기를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뿌리까지 전체를 이렇게 먹는 게 약간 다릅니다. 냉이 고르는 법하고 손질법, 보관법 보겠습니다. 이 냉이는 신선하면서 잎과 줄기가 작고 어린 냉이가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 노랗게 시든 잎이 거의 없고 깨끗하면서 잎의 모양이 바르고 크기가 일정하게 선별된 것이 좋습니다. 또 색은 녹색으로 윤기가 있고 줄기에 붉은빛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 냉이의 독특한 향이 많이 나고 줄기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질기지 않는 냉이가 좋다고 합니다. 이 냉이를 손질할 때는 냉이는 뿌리까지 먹는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잔뿌리가 되게 많은데 이 잔뿌리에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잔뿌리의 흙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야 합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다가 이 흙을 제거한 후에 잔뿌리를 이렇게 칼로 살살 긁어내고 시든 잎은 떼어냅니다. 큰 솥굴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갈아주면서 여러 번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어낸 것도 한 30분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 다시 또 흙이 나옵니다.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꼼꼼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 냉이를 보관할 때는 일반적으로 흙이 묻은 상태에서 키친타올에 잘 싸서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 보관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이 냉이 대표 요리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 냉이를 잘 다듬어 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무쳐 먹습니다. 또 연한 냉이는 데치지 않고 그냥 날로 양념해서 무쳐 먹기도 하죠. 약간 억센 냉이 같은 경우면은 이제 잎과 뿌리를 따로 나누어서 따로 데쳐서 이렇게 무쳐 먹습니다. 냉이국을 끓일 때는 바지락이나 조개, 마른 새우, 다시마 등을 넣고 된장이나 고추장을 풀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포고버섯과 불린 쌀을 넣고 죽을 끓이다가 쌀이 어느 정도 퍼지면은 냉이 어린 잎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넣고 한 번 더 끓여서 먹는 냉이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냉이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밀가루 반죽에 묻혀서 튀겨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 먹기도 하죠. 냉이를 또 잎과 뿌리를 분리해서 뿌리는 밥을 할 때 넣고 그 잎은 밥 뜸들일 때 넣어서 이렇게 냉이밥을 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냉이를 깨끗이 씻어서 이 김장김치 양념을 해서 김치를 담아 먹기도 했죠. 냉이는 워낙 오래전부터 우리가 즐겨 먹었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문헌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 본초 강목에서는 냉이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잎, 꽃, 줄기가 작은 것을 사제라고 이렇게 하고 가장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줄기가 단단하고 털이 있는 것을 성명이라고 하는데 맛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경에서는 냉이처럼 달달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민요술에서도 봄나물의 일종으로 독특한 방향이 있다, 이 향이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별록에서는 잎으로 김치나 죽을 만들면 맛이 좋다고 하고 있고 또 일화자본초에서는 냉이꽃을 그늘에 말려서 가루내어 대추탕으로 하루 2돈씩 먹으면 오래된 이지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약성본초에는 냉이 뿌리와 잎을 태워 젤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질에 큰 효과가 있고 씨는 청명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다스리고 오장을 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식성본초에서도 냉이를 깔고 앉으면 이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헌에 나와 있는 냉이 효능도 보겠습니다.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제체는 냉이를 말하죠. 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간기를 잘 통하게 하고 속을 편하게 하며 오장을 보한다. 밭이나 들에서 나는데 겨울에도 죽지 않는다. 냉이로 죽을 쏘어 먹으면은 그 기운이 피를 간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 냉이 씨는 일명 성명자라고도 하는데 이 오장에 부족한 것을 보하고 풍독과 사기를 없애며 청명과 목통, 즉 눈이 아픈 거죠. 이 눈이 아파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또 눈을 밝게 하고 장애를 없애며 열독을 푼다. 오랫동안 먹으면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천금요방에서도 감기를 잘 통하게 하여 증초를 편하게 하고 여러가지 독을 풀어준다. 씨는 눈을 밝게 하고 눈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치료하고 뿌리는 눈이 까칠하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식성본초에서는 냉이 씨를 오래 먹으면 눈이 맑아진다고 했고 명의별록에서도 감기를 잘 통하게 하며 속을 편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약성본초에서는 냉이 뿌리와 잎을 태워서 젤을 만들어 먹으면 이질에 큰 효과가 있고 냉이 씨는 청명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다스리고 오장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실용중약에서도 이 냉이는 지혈작용이 있어서 폐출혈, 자궁출혈, 유산출혈, 생리과다, 하열, 두통, 안과질환, 망막출혈 등을 치료한다라고 했고 전남본초에서는 폐열을 내리고 가래를 사귀면서 기침을 멈추게 한다. 소장경에 열을 제거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본초정화에서는 냉이 죽은 눈을 밝게 하고 간기를 잘 소통시키며 속을 잘 조절하여 오장에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별초단방에서도 이 냉이 씨는 주로 감기가 막힌 것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한다. 가루로 만들어서 복용을 하고 어린 뿌리와 같이 죽을 끓여 복용하면은 피를 간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문헌상의 냉이 효능을 쭉 살폈는데 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냉이 효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냉이의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담백하다. 간경, 비장경, 방광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효능은 간열을 내리고 지혈작용이 있으면서 간 기운을 잘 소통시키고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열을 내리고 습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도 있는데 따라서 토혈이나 코피, 각혈, 노혈, 하혈 이 각종 출혈 증상에 도움이 되고 눈이 충혈되고 아프면서 이 안저출혈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시력을 향상시키고 중곤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나 이질 설사에도 좋고 이 소변이 탁하게 나오는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에서 성질은 평하다고 했는데 앞에서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이 냉이의 약성이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는 따뜻하다고 하고 청금요방이나 전남본초 등 중국 문헌에서는 대부분 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뿌리를 먹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냉이 성질이 따뜻하다고 봤고 잎을 위주로 먹는 중국에서는 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냉이는 뿌리는 이 성질이 따뜻하고 잎과 줄기는 냉한 성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서는 성질이 평하다고 했습니다. 밀가루도 밀을 껍질째 먹을 때는 성질이 차지만은 밀가루만 이렇게 먹을 때는 성질이 따뜻해지죠. 그와 같은 이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냉이 효능도 보겠습니다. 냉이 잎에는 베타카로틴, 리놀렌산 등이 풍부하고 또 알싸한 향인 콜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 기능을 향상시켜줘서 이 간경화나 간염 등의 효과가 있고 또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냉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A, B1, C 또 여러가지 무기질이 풍부한 그런 이 식물이기 때문에 눈의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백혈구나 면역세포 생성에 도움을 줘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이 신체에 어떤 그 활력을 주고 또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이에는 망간, 아연인,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골격 형성이나 기초 대사에 도움이 되고 해독 작용도 있고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냉이로 만든 약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새비름 냉이국인데 이 냉이하고 새비름을 넣고 국을 끓여 먹습니다. 몸에 열이 많이 나면서 출혈 증상이 있을 때 특히 하혈이나 생리과다, 출산 후 복통 등에 좋다고 합니다. 중이 신유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이 대추탕이 있는데 냉이하고 대추를 넣고 탕을 끓여 먹는 겁니다. 내상으로 인해서 토혈이 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호남 약물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냉이 계란국도 있는데 냉이 200g에 계란 1개를 넣고 양념해서 국을 끓여 먹는 건데 지혈작용이 있어서 특히 그 지혈작용에서도 혈뇨에 도움이 된다고 중이 신유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냉이 영화초탕이 있는데 냉이하고 영화초를 넣고 탕을 끓여 마시는 겁니다. 이 생리장이 너무 많을 때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강서 중초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이 하고초탕도 있는데 냉이에다가 하고초 60g 넣고 탕을 끓여 마시는 방법인데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전국 중초 약효편에 나와 있습니다. 냉이로 만들어 먹는 요리 사진 보겠습니다. 이 무침이 있고 또 김치가 있고 죽하고 냉이 된장국, 부침개 등이 있습니다. 냉이 요리입니다. 냉이 밥, 냉이 부침개, 냉이 무침 등이 있습니다. 냉이로 만든 약선 요리 사진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냉이로 만든 중국 요리들입니다. 이 만두나 이 빵 속에 넣고 또 완자도 만들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이를 이용해서 두부 넣고 탕도 끓여 먹고 또 이 부침개처럼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냉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마트에도 냉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냉이 사다가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요리 한 가지씩 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